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최현정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은 건강정보 챙기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그 의학정보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스튜디오가 좀 꽉 차 있었던 든든한 느낌이라면 오늘은 화사한 느낌으로 초대 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아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죠. 배우 최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배우 최란으로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새내기로 네. 트로트 가수로 앨범을 냈기 때문에 홍춘이, 네. 홍춘이로 여러분들한테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춘입니다. 아니 홍춘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네. 네, 앨범 새로 내셨잖아요. 네. 한 소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홍춘이로서 네. 제목은 그럴 줄 알았지. 잠깐만 이렇게 선을 보이면 인생사 한순간 꿈 같은 것을 잡으면 될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그땐 그럴 줄 알았지. 요 정도. 네네네. 근데 뭐 역시나 배우로서 오래 활동하셔서 그런지 새내기 느낌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우로는 한 41년 차인데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새내기 이제 가수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직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건강 정보 전해주실 우리의 전문의 강민규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할 질환이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은 하셨을 텐데 이게 좀 심해지면 질환으로 봐야 하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먹은 게 되돌아온다? 역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가 음식을 삼키게 되면 음식이 식도를 따라서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 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서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뭐 주위에 둘러볼 거 없이 제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 수는 44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와. 2013년에 비교해서 네. 5년 사이에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이 상당히 늘었네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예. 증상이 어떠셨어요, 최란 씨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그 트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자꾸 나고 이상해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장상피 화상에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죽을 병은 아니죠? 네.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닌데요. 네. 만성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발도 흔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와 식도가 만나는 곳에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위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저 하부식도 괄약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완되거나 아니면 괄약근 압력보다 복압이 높아질 때 또는 식도혈공 탈장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와 같이 여러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위산과 위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게 되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음식도 혹시 이걸 유발할 수가 있나요?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우선은 커피, 초콜릿,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탄산음료, 술,
기름진 음식 같이 네. 이런 음식들은 잘 내려가지 않고 역류를 잘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신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식도를 자극하게 돼서 증상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 매운 거 먹었을 때도 조금 예. 안 좋은 느낌을 갖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야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세상에 맛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 그냥 서울 올라오면 야식 먹을 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식을 먹게 되면 보통 늦은 시각에 먹고 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 내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로 눕게 되면 위 안에 있던 음식물과 섞인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게 되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야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들이 보통 기름지거나 아니면 맵거나 자극적인 그런 게 음식들이 많지요. 맛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더욱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게 되고 술도 같이 먹는 경우도 많게 돼서 맞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야식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그 헛구역질이나 구토 이런 것들도 식도를 타고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식도염에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헛구역질이나 구토로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서 역류한 위산으로 식도가 부식하게 되어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심이나 구토의 원인을 네. 고쳐줄 수 있다면 네. 원인을 고쳐줘야 하고 습관적으로 구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식이라는 말을 우리 몸에서 쓴다는 게 쇠가 부식하고 강철이 부식하고 이러는데 위도 그걸 부식이라고 하네요. 네, 위산이니까요. 그만큼 위산이 산이 강하죠, 그죠? 강해서 식도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저도 막 옛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데 한참 입덧할 때요. 네. 한번 토하고 나면은 그렇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네. 쓰리도록 아팠던 그 기억이 지금 또 생생히 살아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의 위험 인자의 임신도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네. 예.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신물 올라옴, 가슴 쓰림, 가슴이 화끈한 느낌입니다. 신물이 입까지 올라오면 쉬거나 쓴맛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만성 기침, 인후통, 그리고 쉰 목소리 등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거쳐서 내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목소리까지 그럼-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위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라. 바로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심은 해보지만 네. 사실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린 증상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는 괜찮고 네. 꾸준히 그런 게 증상직이 나타난다. 예. 이런 병원 가보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한 번 발생했다고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 1에서 2회 이상 자주 발생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증상은 비슷한데 다른 질환일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호상구성 식도염, 감염성 식도염, 위궤양, 소화성 궤양, 다른 위암, 식도암 등도 비슷한 증상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 및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질환도 언급해 주신 것들이 좀 낯선 것들이 좀 있고요. 위암까지 언급이 돼서 제가 덜컥 겁이 나는데 네. 그러면은 저도 사실 몇 번인가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좀 무심히 지나갔어요. 소화제 그냥 먹고 넘기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건가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단이 늦어지면 위험한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서 네. 근래에 상부 이장관 내시경을 시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련한 질병 수만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고 위암 또 언급을 하셨으니까 좀 네. 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기에 딱 진단 내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반복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해서 식도의 궤양과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식도 상피가 손상되고 회복되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영구적으로 식도 상피가 변하게 되는 발해식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발해식도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식도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자면 여러 번 상처가 났다 회복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약간 식도 조직이 상태가 변질될 변화됩니다. 수 있고 그게 좀 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네. 위가 그러면 헐어 있는 식도염이 더 위험한 증상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식도가 헐어 있는 그 역류성 식도염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네,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장기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재발을 자주 하게 돼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한 그런 특이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그런 특이한 증상은 없어서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만 듣고서는 그 둘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육안으로 봐서 아 여기가 헐었군 아니군 이렇게 네. 볼 딱 수- 나오니까 네. 내시경 네. 검사를 그게 가장 하면. 정확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좀 안 되고 왜 신물이 나고 메스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병원 가는 게 최고야.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병원 갈 때는 가장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맞아요. 미루더라도 어. 사실 저는 병원 가는 걸 제일 미루게 되는데 아니 실제로 제일 맞아요.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아이 뭐 그냥 약국 가서 약이나 좀 사 먹고 소화제나 먹고 그냥 끝내잖아요. 그게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 위쪽 그죠? 네. 특히 너무, 이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과 네. 비슷한 다른 위험한 질환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험한 발생률이 높고요. 맞아. 그리고 또 대신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면 선생님 검사하는 너무 걸 막 저를 보고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친절한 선생님이시네요. 아니 근데 너무 잘 아시면서 사실은 병원 가기 미룬다 그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오늘 궁금했던 거 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면 아주 될 것 든든합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보통 자세한 문진만으로도 70% 정도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과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가 헐어 있으면은 역류성 식도염, 헐어 있지 않다면은 비밀환성 역류 질환으로 분류해서 봅니다. 이렇게 그 검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시경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비밀환성 역류 질환 환자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60% 정도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이제 하얀 부분이 식도고 네. 저렇게 분홍색 부분이 그 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분이 저렇게 선이 뚜렷하게 네. 있는 게 정상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그 접합부 부분의 위로 식도 쪽으로 빨갛게 올라와 네, 있는 네, 부분에 네.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네. 저것이 식도 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시경이 위장 내시경인 네, 거죠? 우리가 보통 위내시경이라고 위내시경이라 얘기하는 하는 그거죠? 내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 하면은 이제 저기 식도부터 들어가서 다 보면서 식도와 위가 다 보이는 만나는 거지. 지점이 다 예, 저기서 저렇게 저 좀 까만 붉게 부분, 나오는 예, 것이 예. 다 그 그렇게- 염증인 건가요? 예, 위산이 역류해서 부식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예. 거고요. 내가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 매운 것도 안 먹고 네. 굉장히 짠 것도 좀 줄이고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은 좀 나아지신 지금 상황인가요? 거의 괜찮아요. 아. 네. 신경 엄청 썼죠. 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럼 이렇게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호전되기도 하나요? 약도 먹었어요.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도 먹고. 예.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그 증상 호전과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약물 치료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성자 펌프 억제제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대체 그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는 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워요. 예,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그 하는 역할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산을 분비를 덜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역류하더라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가장 효과적인 약이지만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아니라 위산 분비 자체를 줄여줘서 역류를 하더라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어서
이 양성자펌프 억제제를 끊게 되면 재발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요, 위산을 줄인다면 위산이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더 소화가 안 되는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부작용은 호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이렇더라도 어느 정도 소화는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위에서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장에서도 소화가 되고 다른 소화 효소들도 있기 때문에 소화 자체는 되고요. 대신에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낮아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약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게 있다고요? 예. 그 산도를 검사하는 기구를 코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식도에 위치시켜 놓고 24시간 동안 식도의 산도를 검사해서 진짜로 그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코로 넣어서 유지를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고되고 번거로운 검사라서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우선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약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약물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제산제, 점막 보호제, 그리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같이 사용하면 좀 더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약의 복용 방법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면은 아침 식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 공복에 복용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이렇게 아침 식전에 공복에 복용해야지 추후에 식사가 들어왔을 때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임의로 또는 아침 식전에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 식후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효가 잘 발휘되지 못하므로 그 복용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깜빡하기 쉽잖아요. 진짜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처방 받아서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물 마시고 먼저 먹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건 꼭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상마다 이렇게 약의 차이는 있겠는데 대충 어떤가요? 약을 복용하는 기간 같은 거. 4주에서 8주 정도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증상이 소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제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중단을 할지 아니면 소량이라도 유지를 할지 이야기를 해보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요, 약을 드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막연한 불안인 것 같아요. 너무 장복하는 거 아니냐, 괜찮냐,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 괜찮나요? 장복하는 것도? 사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게 네. 이제 폐렴이나 아니면은 골다공증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것보다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복을 하는 것이 좋고요. 4주에서 8주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제 복용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게 된다면은 소량씩 계속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증상이 재발할 때만 잠깐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의사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진행을 되겠네요.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수술까지 가는 만큼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환자의 경우 항역류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류를 막아주는 수술이요? 네, 그쪽을 좁아지게 해가지고 역류를 하지 않게 하는 수술인데요. 네. 사실 단기간 봤을 때는 수술이 효과가 좋았지만 10년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는 네. 약물 치료가 더 좋은 경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겠네요. 수술 연구가 자체를 하는 병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보통 수술을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면 그거에 대한 약 복용도 그 양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한 번 먹는 약을 난치성 환자의 경우 아침에 한 번, 취침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복용하거나
일반 복용량의 2배를 한 번 복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사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치료하더라도 하루 2번. 예,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먹거나 하루에 2번 먹는 양을 드릴 텐데, 이제 속이 쓰리다고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드시거나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발 이야기도 몇 번이나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재발률이 높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약으로 밝혀진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역류를 막는 약이 아니어서 약제를 끊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과 신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대부분 재발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제 신체 상태를 좀 더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술, 기름진 음식과 같은 역류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매운 음식과 신음식처럼 식도 통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금연, 금주, 식사 2시간 이후 잠자기 등을 하면은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보편적인 예방 방법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요, 생활 습관을 열심히 개선한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가지고 계시다가 증상이 생길 때 조금씩 복용하는 방법도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아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냐고요. 야식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초콜릿 먹지 말아야 되고 탄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냥 이 혀끝에서 다 맛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진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잘 때 베개를 좀 높게 베고 자면 좋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베개를 높게 베거나 네. 아니면 침대 머리 쪽 다리에 책이나 돌을 기어서 머리 쪽으로 올린 채로 주무시게 되면은 역류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아니, 똑바로 그 눕는 이- 것보다 약간 이렇게 네. 아무래도 역류할 가능성이 조금은 네. 줄어들 수 있겠네요. 머리 쪽이 높으면 그런데 좀- 옛날에 내려오는 말에는 베개 높게 베고 자면 일찍 죽는다고 계속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베개 낮게 베라고. 근데 이 위 역류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분들은 조금 도톰하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는 게 좋겠네요. 예. 그것도 꿀팁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요. 저희 엄마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거든요. 네. 저도 그걸 좀 걱정해야 하나? 약간 유전적인 영향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연구되거나 발표되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건 없는데요. 아마도 보통 부모님의 체형과 식생활 습관 같은 거를 거의 배우기 때문에 유전이 되듯이 어머니가 있으시면은 따님도 있으실 같이 가능성이 밤에 높을 것 막 같습니다. 먹고 왜냐하면 식사를 같이 하면 그쵸. 꼭 같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위 밴드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역류되는 경우 너무 쪼아놓으면 네. 잘 못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넓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수술은 그 밴드 네, 수술이요? 밴드 수술 그거를 위에 계속 그렇게 고리처럼 끼고 있어도 되는 건지. 크게 끼고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그래도 뭐 몸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은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만 때문에 비만 다른 때문에. 성인 질환이나 다른 질병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더 빠른 예.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저는 이제 결론이 섰습니다. 일단 밤에 사실 이 시간쯤 지나서 9시경 되면은 배가 좀 촐촐해지면서 야식이 끌리기도 하고 아 그리고 그렇잖아요. 방송 보면 꼭 그 시간에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와 그래서 그냥 못 있게 만들거든. 맞아. 근데 그럴 때 조금만 참고 잠깐 이렇게 옷이라도 챙겨 입고 요즘 좀 저녁에 쌀쌀하니까 옷 하나 좀 챙겨 입으시고 산책 한 바퀴 운동. 하면 내 스스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요.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좋은 팁도 듣고 또 실제 제가 겪었던 병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고 저 선생님한테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뭐 또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힘든데요.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맞습니다. 자, 강민희 선생님,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앓고 계시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도 조심해야겠네 하고 경각심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반복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지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고 식도암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시고 약물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서 식도, 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